테슬라가 이번 분기에만 현금 5조 원 가까이를 잃어버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진짜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역사상 차를 가장 많이 판 분기였고 매출은 4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사 통장에서는 1조 6천억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장사는 제일 잘했는데 돈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발표장에서 분위기가 가장 조용해진 순간은 사실 이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이 던진 질문에서 일론 머스크가 끝까지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대체 무슨 질문이었고 일론 머스크는 왜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지 이 도지코인과 관련된 얘기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표 전에 국제금융정보회사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은요. 테슬라의 이번 분기 현금이 5조 원 가까이 줄어들 거라는 쪽이었고 현금이 줄어든다는 건 쉽게 말해서 회사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회사는 빌리거나 가진 걸 팔아야 되죠. 그래서 발표 전날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었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1조 6천억이었습니다. 걱정했던 5조의 3분의 1 수준이고 물론 1조 6천억도 큰 돈이지만요. 테슬라 현금이 줄어든 건 2024년 초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소 주가는 3에서 4%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차는 역대급으로 팔았다면서 돈은 왜 빠져나간 거냐?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문입니다. 여기까지는 회사가 직접 발표한 공시하고 외신 기사에 실린 숫자 그대로입니다. 제 생각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제 그 숫자를 하나씩 뜯어내려 보자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가 안 돼서 버는 돈 자체가 쪼그라드는 경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버는 돈은 멀쩡한데 쓰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이 테슬라의 이번 분기는 두 번째였고요. 장사에서 실제로 손에 쥔 현금, 그러니까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7조 원이었습니다.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이고요. 근데 같은 기간에 공장을 짓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들이고 로봇을 만드는 데 쓴 돈이 8조 6천억이었습니다. 작년보다 142% 늘었고요. 7조를 벌고 8조 6천억 썼으니까 통장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건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지난 4월 달에 올해부터 돈을 아주 많이 쓰겠다고 예고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도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해마다 37조가 넘는 돈을 계속 쓰겠다. 이렇게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가 쌓아둔 현금은 65조 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유출은 회사가 무너지는 신호라기보다는 미리 말해둔 대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이 첫 번째 청구서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쪽 면만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이 불편한 숫자들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돈을 쓰는 거는 계획대로라고 할지라도 남는 장사 자체는 분명히 나빠졌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5,900억으로 작년보다 57% 줄어들었고요. 1,000억 원어치를 팔면 14원이 남는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 주당 이익도 전문가 예상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판매량 현금 창출은 역대급, 근데 남는 돈은 얇아졌고 투자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게 이번 성적표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젯밤에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돈을 붓고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봇택시, 운전기사 없이 손님을 태우는 택시 서비스인데 이번 발표 기준으로 미국 7개 도시권까지 늘었습니다.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이 6곳은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는 방식이고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아직까지 안전요원이 함께 타는 방식이죠. 다만 상반기 안에 열겠다라고 했었던 피닉스하고 라스베이거스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약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용 차량입니다. 운전대 자체가 없는 로보택시 전용차, 사이버캡의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세 번째가 흥미로운데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S랑 X를 만들던 생산 라인들을 걷어내면서 그 자리에 사람 모양 로봇 옵티머스를 만드는 라인을 깔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차를 만들던 자리에 로봇 라인이 들어선다는 얘긴데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뭔가 다른 회사로 몸을 바꾸는 중이죠. 근데 어젯밤 그 방향성의 끝이 어디냐고 대놓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증권사 연구원이 이렇게 물었죠. 테슬라랑 스페이스X 합칠 생각이 있느냐라고요.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 회사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경영자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자르고 넘어가는데 근데 머스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두 회사가 겹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다만 실적 발표 자리에서 합병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만약 하게 된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겠다라고요. 이게 답의 전부였었고
아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테슬라의 법률 총책임자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올해 초에 투자랑 기본 협약을 통해 가지고 두 회사의 관계가 이미 깊어졌다라고요. 실제로 이날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올린 질문 순위에서 두 회사가 합쳐졌느냐 이 질문이 5위에 올라 있었고 이게 어젯밤 발표장에서 공기가 가장 무거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답보다도 그 앞에 나온 법률 책임자의 한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이 관계가 이미 깊어졌다는 말, 그게 절대 빈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서류상으로 두 가지 회사는 아직까지 남남입니다.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얘기가 다르죠. 첫 번째로 테슬라는 올해 1분기 공시에서 스페이스X에 3조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고 또 테슬라 주주의 돈이 이미 스페이스X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달 이 두 회사가 함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름이 테라팹인데 4월달에는 인텔까지 합류했고요. 텍사스에 지어가지고 2027년 말 첫 번째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부지에는 영구형 공장 공사까지도 시작이 됐고요. 이 세 번째로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를 테슬라 모든 차에 넣겠다고 말을 해왔는데 지분, 공장, 부품, 회사를 합친다는 서류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돈과 솔비는 먼저 섞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그 대답이 무겁게 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공식 서류에는 이 테라팹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우 초창기 단계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회사가 스스로 밝힌 문장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무대 위에서는 겹치는 게 많아진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무대 뒤 서류에는 아직까지 약속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 간격들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지 과장도 안 하고 무시도 안 하는 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도지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번 발표가 있던 밤에 도지코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지금 100원대 초반이죠. 지난 20일 영상에서 도지코인이 머스크 회사들의 소식에 같이 출렁이는지 지켜보자 이 관찰 항목 하나를 걸어뒀었는데요. 그 첫 번째 데이터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 딱 거기까지만 기록을 해둘게요. 왜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유를 지어내진 않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도지코인을 오래 들고 계신 홀더분들, 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돈이 말라버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깔려있고요. 이번 숫자는 그 걱정을 조금 덜어줬습니다. 이 유출은 걱정의 3분의 1이었고요. 벌어들이는 현금은 역대 최대였고요. 금고에는 65조 원이 남아있으니까 그저께 영상에서 다룬 거는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베팅했느냐 이야기였고 오늘 숫자는 회사 금고가 실제로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층의 정보가 하나씩 채워진 겁니다. 세 번째로 합병이라는 주제가 어제부로 급이 달라졌죠. 그동안은 떠도는 추측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문이 됐고 결국에 테슬라는 역대 최대로 팔고도 1조 6천억 원이 현금이 빠져나갔고요. 그 대부분은 예고된 투자였다는 거. 그리고 금고에는 65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합병 질문에 대해서 머스크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요. 지분 3조 원이랑 공동 반도체 공장과 스타링크 탑재까지도 서류보다 돈이 먼저 섞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한테 이건 당장의 가격 자료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세계의 지도자 한 칸 넓어진 사건이고 또 확인할 신호는 계약 문서와 로보택시 게시 그리고 100원대 초반 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론 머스크는 그 반도체 공장으로 세상을 바꿀 규모를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회사 변호사들은 서류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일론 머스크의 말 그리고 변호사의 문장이 정확히 어디서 갈라지는지 확인을 드려볼 예정이에요. 과연 그 서류에는 어디까지가 약속으로 적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